테스트 테스트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정혁 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랩을 할 줄 알아야지. 나겠나? 나. 랩이에요? 아우, 야, 씨. 라자명 시즌 4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이고요. 예,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드디어 그리고 집중이 잘렸네요.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없어졌어요. 드디어 보냈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보고 얘기하시고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지난 기사 일주 시간에 네.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죽돌이. 네. 네, 결국 잘리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네, 지금 부산의 독립유공자 행사에 독립유공자? 걔가 왜 참가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독립적인 신분이잖아요. 그분이 무조건 막 등락예감만 하려고 하시고 네. 근데 그 없다고 후손이래요. 또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네. 왜냐하면 네. 제가 편집하잖아요. 네. 특히나 기사일주편 편집할 때 제가 너무 죽도록 구박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네. 방송 좀 해달라고 막 부탁해갖고 데리고 와놓고 계속 구박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댓글들도 네. 죽도를 막 네. 지가 알아서 사 먹지. 김밥을 사오라 그러냐고. 네. 싫다 막 뭐 이렇게 댓글이 막 다 이지매하는 막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죽도 좀 감싸줘야겠다. 네. 해서 제가 작전을 좀 바꿨고요. 네. 그러니까 좀 동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건 지금 부산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득이 자리를 그러니까 비웠고 이게 뼈대 있는 가문의 네. 사진인 것이 그렇죠. 딴지일보 편집장 할 만한 가문이네. 네. 선생님 갑자기 아니 뭐 사실은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해. 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렇게 그 악의적인 그 방송이라는 게 어떤 걸 내가 몸소 당했거든요. 어디서요? 어디서? 아니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재직해 있는 곳에서 이제 조직 개편과 네. 인사를 발표했는데 네. 진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왜 그런지 나는 이유는 알겠어요. 네.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따같이 지방 방송사들이 네. 솔직히 이렇게 이런 문화재단 같은 거 많이 뜯어먹었거든요. 네. 이제 벌써 딱 알겠네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청렴해서가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그 방송사에게 이렇게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중앙정부 지침으로 이거 자체가 세금을 가지고 네네.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뭐 서로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짬짬이 해먹었던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단합이 없어진 거야. 그들은 이제 안면 몰수하고 이제 뭐 아주 드러내놓고 씹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지들 밥그릇이 없어졌다고 그래도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려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몸 좀 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기레기 하는 게 뭔지 아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거 다 나가도 되는 거예요? 다 나가. 괜찮아. 어차피 뭐 가짜 뉴스도 만드는데 진짜 뉴스를 왜 말을 못해? 곧 방송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들만 언론인가? 뭐 죽돌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기레기 그러니까 이제 기레기란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새삼 네. 딴지일보가 훌륭한 언론이구나. 네. 갑자기 또 그래도 독립유공자의 자손이. 그래서 편집장 정도는 해줘야지. 네. 대단하죠. 뭐죠 이 분위기는 지금? 오늘 태권 부인도 나오네. 오늘 지금 업되신 것 같네요. 그래, 리액션을 좀 그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뭐 어쨌건 여하튼 그래서 없는 죽돌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죽돌이 어쨌건 지금 부산에 가 있고 지금 그 자리에 무려 여배우님이 어제 제가 절대 이 시간에 제가 나오지 못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예.
어제 밤잠도 설치고요. 네. 사실 아니, 나 왜 그랬어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죽돌 대신 제자분이 오십니다. 근데 뭐 제자분들 많이 오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했는데 뭐 얘기하다가 아 배우님이십니다. 네. 그랬더니 여배우인가요? 지선 선생님께서 문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네. 그렇지. 내가 남자 배우를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네. 내가 아니, 물에 저도 총 맞자는 저도 남자. 강원 선생님 믿었어요. 선생님 심지어 남자 배우를 잘 모르시지 않아요? 이름도 잘 몰라. 나. 송강호 말고 몰라. 그리하여 오늘 녹음실에 지금 여배우님이 네. 태권 부인님 네. 네, 와 계셔서 분위기가 화기애매합니다. 네. 네, 전 약간 지금 사이드로 빠졌고요. 세 분이서 열심히 잘 하시라고. 아니 네. 막 해독 주스 막 이런 것도 만들어 오시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섭외오신 강프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코는 그만 닦으세요. 저희 이제 그 자파명리 네가 5기냐? 6기인가? 제 6기 아닌가요? 우리 6기 반인데 참 더럽게 안 늘고 있는 아 그래서 지금 약간의 네. 약간의 이제 이 학업에 약간 네. 지체가 특수반 뭐 이런 건가요? 계신 분인데 아. 아니, 굉장히 잘하게 생겼는데 네. 참 잘 이렇게 네. 본래 이렇게 늦된 자가 나중에 네, 뭐 맞습니다. 네. 다 잘 다지고 가신 분들이 또 대가가 되시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하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네. 저 자신은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었는데 네. 저는 이 명리학을 배우면서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네. 저는 선생님 잘못인가요? 아니 인성 고립이에요. 아,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아 인성이 나 고립된 심각한데 인성고립이야. 아, 근데 그렇게 인성이 좀 이렇게 고립되면 배우로서 자질이 굉장히 좋은 건데. 아 정말요? 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연기를 하잖아요. 아 태권 부인님의 고민이 해결되셨어요. 이제 가셔도 좋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인성에 고립일 수 있구나. 네. 저도 뭐 비슷한 저 혼잡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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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즐겁습니다. 보셨고요. 인성 없어요. 아, 인증 병화가 있으신. 아 그래도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인을 일제에 놓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네, 이 네.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지는군요, 제가. 네, 오늘 어쨌건 태권 부인님과 함께 하게 됐고요. 선전이 예상이 되는데 네. 죽돌의 고정 출연이 위태위태합니다. 네. 아니 뭐 이미 뭐 이미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아니 김밥이나 안 사달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자를까 말까 하다가 넣었다가 네. 네. 어쨌건 다시 주가마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주가마님이 뭐 잘하시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너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칭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없는 이 시간을 빌어서 네. 영상 편지가 아니죠. 음성 편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프로님. 아 죽더라. 네가 없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모든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둡고 가슴이 허전하다. 문화재단 가시더니 네. 연기 연습을 뭔가 끝났나요? 허전하다가 끝이에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구나. 진정성이 없으니까 안 나와. 너무 가식적이야. 글쎄 뭐 죽돌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박프로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빨리 돌아오셔서 네. 뭐 이 방송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돌아오기다 서울로. 예, 빨리 돌아서 뭐 식사나 방송으로 같이 돌아오라는 예, 아니네요. 네, 네. 식사나 같이 하자고. 아 그러시군요. 네, 죽돌아. 구박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최대한 줄여볼 테니까. 어쨌건 오기는 일단 와봐라. 네. 재계약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미리 그 연봉 받은 거 돌려주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죽돌은 잊고 네, 태권 부이니까 즐겁게 방송을 진행할 것이고요. 새로운 채널로 시작한 라자명 시즌 4 팟빵 순위 90위 진입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카페 회원도 900분이 넘어서고 네. 있고요. 네. 다 청취자님들 덕분입니다. 많은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중에 좀 재미난 응원이 있어서 강원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적어왔는데요. 화이트 1001님께서 메일로 손전화번호를 까셨어요. 저에게. 네. 이천에 오시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십니다. 네.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어. 이분이 이천 공무원이시래요. 네. 이천에 어떤 여자 여사분도 네. 이천에 오시면 꼭 연락을 달라고. 이천이 인심이 좋네요. 어머, 이천이 역시 이렇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쌀이 나는 쌀. 곳이라서 그렇죠. 네, 사실 뭐 강프로님 제외한 저희들은 이천에 갈 일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아, 뭐 이천이 경기도군요. 네. 그렇구나. 네. 뭐 사실 저희 라자명 팀은 갈 일이 없는데 강프로님 경기도 네. 저기 뭐죠? 아, 예. 문화재단 네, 공직자. 직딩. 대표이사시니까 예. 이천 가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당연히 가죠. 그러면 음. 제가 이제 화이트 100님한테 밥을 꼭 사겠습니다. 아, 제가 얻어먹으면 김정민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또 이렇게 사주시면 안 걸리는 건가요? 또? 예, 아 예. 진짜요? 그거는 가능한가요? 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분도 공무원.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아니 왜냐면 그분도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이라도 이제 이 청탁 관계, 관계 이해관계 성립을 아,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는 네. 네, 안 돼요? 그 근데 이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쵸. 그건 상관없고요. 네. 제가 사면 돼요. 아, 그럼 벌도 제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네. 저기 박프로님도 네. 공직자 아니니까 저희는 가서 그냥 얻어먹는 걸로 누가 사든 간에. 근데 이천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 뭐 무슨 쌀밥집. 쌀 밥집이 아니라 아이들 뭐 이렇게 뭐 캐릭터 룸 같은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오. 호텔이더라? 거기 유명해요. 애들 데리고. 가면. 문화재단 이사장님 아시겠네요. 네. 아이들을 위한 문화에도 힘쓰고 계시다고. 선생님 빨리 그냥 안다고 하세요. 빨리. 안흥지. 몰라요. 이천에 뭐 호텔 안 가봐서 몰라요. 안흥지라고 호텔만 있는데, 가서.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천에 갈 일이 없긴 했는데 네. 괜히 가고 싶네요. 네. 도자기도 유명하고. 배도 좀 고프고 지금. 예, 이천 여주 강주가 네. 이제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 거기 그런 축제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저 거기서 공연했었는데 네. 그 야외 무대에서 네. 그런 그 이천 도자기나 뭐 쌀 이런 축제에서 이제 야외 무대에서 공연을 가끔 하거든요. 네, 배우들 네. 가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념품을 쌀도 주고. 아, 네. 네, 그러면 쌀쌀 겸 해서 예, 이천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는 걸로. 네. 이천 살은 이 동네에서도 살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뭐 한번 들러주세요, 연락 주세요 이러면 아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직접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실 거면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시고요. 네. 네. 뭐 가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원래 임신일주 날입니다. 네. 임신일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주가마도 없고 사실 제 목소리도 너무 섹시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어색해하죠. 이 목소리로 임신일주를 했다가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또 특집을 음. 마련했습니다. 네. 예, 저희는 뭐 특집이 아니고 약간 임기응변, 네. 예, 구멍 메꾸는 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름하여 응답하라라죠. 나 이거 다시 해야겠다. 네, 제가 급하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네. 응답하라라자면. 너무 야! 구려. 너무 구려. 제가 부탁드렸지 좀 않습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했으면 좀 뺏기지 마. 좀 뺏. 참나. 선생님 모방이 네. 창조의 어머니인가요? 아버지인가요? 네. 동생인가요? 네, 여튼 모방은 범죄야. 급하게 정해봤고요. 예, 뭐 이름 들으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라자면 클럽 게시판이나 카페를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에 네. 저희가 뭐 댓글로도 답을 못 드리고 방송에서도 시간 관계상 답을 못 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좀 이번 모아서. 방송과 네. 다음 방송 두 개 방송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제목이 별론가요? 네. 뭐 하나 지어주시죠. 됐으나 모방은 범죄다. 모방은 범죄다. 아니 뭐 괜찮은데 왜 응답하라 하자면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굉장히 어수선하죠, 여러분. 네. 사실은 금방 녹음이 끊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하는. 네. 저희가 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굉장히 재밌게 녹음을 했었는데 네. 다시 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금 여기님
선생님 아까 그거 하셨잖아요. 영어로. 영어로 네. now and here. 이거부터 예측 거기로.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네. 예, 지금 여기님께서 라자면 카페에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제목이 용신오행의 음양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한 4년쯤 되다 보니 네. 질문의 수준도 네. 같이 네. 지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네. 지나지 않았던 죽돌이 있었다면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얘는 중국말로 알아. 중국말로. 난 모르겠어. 막 이러겠죠. 네, 다행히 오늘은 그래도 몇 기라고 하셨죠? 5기인가? 6기요. 네, 6기 제자분이 와 계시기 네. 때문에 질문을 네.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잘 읽겠습니다. 네. 용신오행의 음양은 어찌 결정되는지요? 가령 목이 용신인데 간목은 안 되고 을목이 용신이라거나 금이 용신인데 경금은 안 되고 신금이 된다거나 저는 구분이 안 가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첫 번째 신미일주가 재성과다로 신약인 경우 재성인 목의 음양과 관계없이 신금이 용신인가요? 신금이 용신이라면 경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될까요? 네. 두 번째 신유일주가 정관과다로 신약일 경우 네. 일간인 신금이 용신인가요? 네. 유금 중에 있는 경금이 용신인가요? 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딕션 참 좋다. 네. 딕션에서 은쟁반의 옥구슬. 여기 그렇군요. 이게 그 소리였군요. 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네. 방송이 라디오라서 참 다행입니다. 1분간 더 극찬해 주시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야, 얘도 많이 이제 늘었다 진짜. 또 하라고 하면 우리 또 못해. 그만하시는 건가요? 네. 갑자기 이렇게 견제가 되네요. 제 목소리 섹시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좀 있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예시까지 남겨주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이고요. 네. 심화반 정도 가면. 네. 네네.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용신하면 용신오행에서 이제 목화토금술을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음양을 구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양도 구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또 십신으로 한신했을 때도 네. 네. 단순히 그냥 식상 용신이 아니라 식신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은 용신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두 개 다 될 수도 있고 두 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가장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건데요. 자, 만약에 질문하신 대로 보면은 가령 목이 용신인데 간목은 안 되고 을목이 용신이라거나라고 하실 때 이때는 간단합니다. 네. 네. 만약에 이분의 원국의 천간에 네. 경금이 있다면 네. 간목은 용신이 될 수 있지만 을목은 을경합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을목은 기신으로 바뀌는 네. 거죠. 네. 이제 기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목인데 간목은 쓸 수 있지만 네. 을목은 쓸 수가 없게 되는 네. 거죠. 합충을 살펴야 되는 합충. 건가요? 네. 합충 특히 이제 합을 이제 먼저 살펴야 되는데요. 또 간목이 그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만약에 경금이 두 개나 세 개쯤 있다고 치면요. 네. 네. 여러분 그 왕자 충세 네, 세자발 세자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간목을 너무 강하게 충하는 네. 경금이 있으면 이 네. 간목은 용신이긴 하되 네. 사실상 힘이 없죠. 힘이 네. 없고 네. 무력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나 을목 모두가 하나는 아예 용신이 을목은 용신이 아예 안 되고 간목도 사실상 쓸 수가 없네요. 네. 용신의 구실을 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입니다. 선생님 좌파 명리에서는 X된 사주는 없다. 뭐 이팔자가 어때서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죠. 꼭 용신이 꼭 제가 가르쳐 용신이 유정하냐 무정하냐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라. 네. 옆집에서 빌려오면 된다. 빌려오면 된다. 말씀 빨리 해주셔야죠. 근데 내가 가진 망치가 고장났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그럼 내가 가진 망치가 고장났다고 모두 안 박을 거냐? 네. 박아야죠. 박아야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귀찮고.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화가 용신인데요. 네. 신금과 임수가 다 있으면 네. 병신합수 정인 한목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다 이렇게 다, 이제 네. 허공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인 한목되면은 이제 그래도 용신이 희신 정도 희신 되니까 정도, 괜찮지만요. 양쪽 다 거의 기구신으로 바뀌게 되는 네. 경우가 네. 좀 재수 없는 경우입니다. 음. 근데 또 이런 경우는요, 또 기구신들이 또 합을 해가지고 용인신이 또 되어주기는 또 네. 그 반대의 경우도 네.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오, 네. 아 이게 참 꼭, 산수를 많이 해야 되네요. 예, 네.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용신은 음양을 어떤 걸 채택하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가령 여기 예시대로 본다면 신밀주가 재성가도의 신약인데 네. 네. 재성인 목의 음양과 관계없이 신금이 용신인가요?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일단 일간이 비겁이 용신이라고 일단 가정해 네. 봅시다. 왜냐하면 네. 인성이 용신일 수도 네.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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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했을 때는 주로 신약이든 신강이든 간에 얘를 이제 부해야 될 때, 네. 지켜줘야 될 때와 네. 억해야 될 때, 네. 억부 네. 네. 눌러야 될 때는 모두 음양이 같아야만 그것이 네. 성립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신금 신밀주의 금이 용신이라면 신금 자체가 네. 용신이 되겠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신금이 용신인데 일간에만 신금이 있고 네. 아. 딴 데 신금이 없거나 지장간에도 신금이 없다. 네. 경금만 있다. 네. 신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네. 겁재인 겁재는, 경금을 용신으로 써야 합니다. 네. 아우 됐다 어렵다. 음. 나 머리 지날라 그래. 네. 네.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있으면 네. 일간이 이제 그 일간인 비겁을 용신을 쓴다는 것은 진짜 신약한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정간 혹은 지장간에 있거나 네. 네네. 없으면 네. 있으면 쓰고. 있으면 쓰고 네. 없으면. 이제 겁재를 써야 되는데 네. 네.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 본인 말고는 네. 없다. 네. 네. 신금이나 지장간에도 없고. 경금이 네.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뭐 네. 둘 다 쓰는 겁니다. 네, 네. 둘 다 뭐 이거나 저거나 뭐. 이거나 네. 어차피 없으니까. 어차피 빌려야 되니까. 어차피 빌려야 되는 거 뭐 그냥 막 쓰는 거죠. 예. 뭐 경금을 남은 빌리 건데 뭐. 아니 저기 경금 비겁을 빌리나 겁재를 빌리나 그냥 네. 아무거나 빌려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럴 때도 이제 같은 이제 오행 쪽이 먼저 우선이 나랑. 되겠죠. 나랑 네. 우선 같은 쪽이. 네. 그런데 하나는 만약에 신금이 이렇게 있어서 신금 딱 쓰려고 하는데 병화가 딱 네. 있어가지고 병신 합수가 됐어요. 병신합수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반이 되어서 네. 네.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럴 때는 경금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비결이 용신일 때와 네. 네. 급제가 용신일 때, 네. 혹은 식신이 용신일 때와 상관의 용신일 네. 때 사실은 다 경우가 다릅니다. 네. 쓰는 네. 도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방법도 다르고. 예, 용신의 방법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은의 명리 네. 심화편 13장을 참조해 주시면 아니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요. 그 철공소에 디자이너 분이 있어요. 네. 지금 뭐 한창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데 저희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명리를 좀 전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명식도 참 되게 독특한 분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회의 잠깐 쉬는데 그 저희 같이 회의하던 분들한테 그 명리에 대해서 자기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그것도 너무 진지하게. 그렇지 그냥 이렇게 완전 저기 되게 빵 터지셨겠네요. 완전 만약에 죽조래가 질문했으면 주먹이 날아갔을 텐데 너무 진지하게 질문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어이가 없어서 빵 터졌죠. 빵 터져갖고 근데 가만 선생님이 되게 여유 있게 한 건 줄게. 그분 개그하신 거예요? 아니요 정말 몰랐어요. 너무 재밌. 그러니까 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책이 책이 나온 건 있다고. 모르셨어요. 이제 합류한 지 뭐 한 달 반? 요 네. 정도 됐거든요. 재밌으신 분이네. 네, 그래서 빵 터졌고 저기 며칠 전에 철공소 사무실 계약하러 부동산에 갔더니 그 네. 중개해 주신 분이죠. 네.
그분이 또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책을 보여주시면 자기가 공부하려고 이 책을 샀는데 네. 너무 어렵다. 네.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검색해서 요거 사시라고 강원선생님 책 사실 이분이 저희 강의하시는 분인데 네. 책이 참 쉽고 잘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려고 아, 이런 식으로 한 권 한 권 팔리는 거군요. 그럼요. 이렇게 한 거랑 팔아서 먹고 사는 거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네, 저희가 질문에 응답을 하다가 마케팅을 하게 됐는데요. 네. 죄송하고요. 다시 돌아가시죠. 네. 질문.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겁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상 뭐겠습니까? 비겁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쓸 용자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성격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음. 비겁이 용신인 경우와 급제 용신인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냐? 네. 비겁이 용신이면 이제 스스로의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비겁이 아. 용신인 얘기는 자신감 좀 없는 경우가 네. 많다는 네. 거죠. 네. 자기를 믿어라. 네. 난 I can do it. 네. 할 수 있다. 그다음 독립해야 돼. 네.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돼. 네. 이게 비겁이 용신인 겁니다. 네. 근데 급제의 용신은요. 네. 똑같은 부분이 비겁이지만 성정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음. 비겁이 이렇게 참 그 자존감으로 평가받는다면 네. 네. 평가받아야 한다면 급제는요. 솔직함으로 평가받아야 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잔대가리 그만 돌리고 네. 진정으로 자기 편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네. 대하라. 네.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음. 급제는 비겁하고는 또 다른 힘이기 때문에 네. 또 이것은 단순히 성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동 양식도 사실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흔히 이제 뭐 비겁이 용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독자적인 자기가 오너가 된 거, 자기가 룰을 만드는 거, 네. 오너 네. 혹은 프리랜서 네. 혹은 뭐 자영업 네. 이런 것이 만약에 그 비급의 용신을 쓰는 거라면요. 급제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이미 급제는 그 힘이 넘쳐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 할 수만 있다면 전문직, 네. 전문직이면서 프리랜서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때문에 네. 그럼 그것이 잘 안 됐다. 그럴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편에 나서는 것보다는 숨은 이인자, 네. 참모, 네. 어둠 속에 걸려. 어둠 속에 걸려. 혹은 착한 직장인인데 왜 우리 저기 그 일본의 라면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낮에는 직장인인데 네. 밤에는 라면의 장인이 되기 위해 꿈꾸는 사람, 네. 꿈꾸는 청년의 이야기 같은 거. 네. 그래서 부업이라든지 네. 멀티태스킹 이런 것들이 이제 급제를 용신으로 쓰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급이 용신이냐 급제 용신이냐 이 음량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네. 많은 다른 해석을 가게 되고 이것은 뭐 식상 또 재성, 네. 편재와 정재, 네. 관성, 네. 인성에 모두 다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용신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로 하여금 참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 네. 죽돌이 한 번 더 부산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영원히 보내버릴까? 저는 죽돌이 필요해요. 딴지 부산지사 만들어가지고 부산지사장. 부산지사야. 침 나왔어. 네. 네. 죽돌아 아니다. 네. 알지? 네. 내 마음 알지? 근데 이 방송 들을까요?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막말하는 거야. 이게 질문이 되게 간단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초반부터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거는 뭐 정말 거대한 얘기, 뭐 사실은 사주의 전체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래도 너무 헷갈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거를 용신으로 잡았다 그래도 거기에 또 음양을 또 나눠야 되고 네. 또 이 음양에서 뭐 이게 용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충이나 뭐 합이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이런 되고. 것까지 또 막 하려면 정말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용신 부분에서 두 프로님께서 자주 다투시지 않습니까? 막 주먹 다짐 하시고. 그거보다도 이제 어쨌든
이 용신이라는 게 네.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쓸용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네. 어떻게 이걸 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네. 굉장히 다변화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용신을 그 월에서만 찾았어요. 월조에서만. 심지어 격국 용신이라고 하죠. 아. 격국 용신인데 이제 그래서 상신이라는 개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격국을 해치지 않는 어떤 기운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이제 자평진전 보면 이제 상신의 개념하고 사길신, 사용신 뭐 이래 가지고 또 용신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만 이제 찾아내고 격을 그냥 용신으로 딱 해석해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봉건 시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그 현대 이제 근대의 용신 이론이죠. 설하고 선생님이 하는 어떤 그런 이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시절하고 지금하고 또 이 용신과 개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용신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예. 근데 뭐 약간 그런 건가요? 네. 저기 4차 혁명 시대가 되면서 네, 네. 그렇죠. 기존에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른바 그 노동의 체제가 네. 완전히 이제 붕괴하에 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앞가자 화의 기운이 또. 굉장히 막 그 IT나 네. 뭐 그 옛날에는 이제 토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농경자본 사회상에서는 네네네. 토하고 목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막 본다면 요즘에는 이제 화기운이라든지 또 수. 상관, 수 뭐 이런 이제 기운들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실제로 들고요. 그 주체. 그러니까 옛날에는 월을 중심으로 용신을 잡았던 경우가 자기 자신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단이 자기 자신화돼서 규정되어 있는 네. 세상에서 이제 일간 중심으로 딱 넘어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일간 중심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진짜 저 시지 중심. 예, 시간이나 시지 중심의 삶이 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잡인데. 근데 나도. 네, 그래서 이게 용신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세대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하는 것도 용신이고 그래서 이게 역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역자가 바뀔 역자니까 네. 술이 늘 바뀌는 거야. 술이야. 아 이게 명리학 공부도 간단하려면 이렇게 과도기에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정제돼 있을 때 태어나야 네. 공부가 간단하지. 네. 이렇게 막 가득일 때 우리 같은 나가던 사람이 못 이게 끼는 거야. 이게 막 복잡해지고 어떤 하나의 정설이 없어야 이게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죠. 이럴 때 보면 내가 이과인데 네. 그냥 공식처럼 딱딱딱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성 혼잡의 애입니다, 여러분. 네, 네. 실제로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감명한 사람의 어떤 여자분인데 네. 용신이 편제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원국에는 편제가 지장간에도 없고 네, 정제만 있어. 네, 네, 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직업간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직업을 꽤 안정적인 직업을 네. 얻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야. 본인의 이유로요? 네. 본인의 네. 이유든 뭐 하여튼 아. 환경의 네. 이유든 뭐 또 결혼 및 이혼의 이유든 자꾸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이게 연속적이지 않은 네. 전혀 다른 다른 분야. 네. 근데 취업은 돼. 직업을. 또 근데 취업은 또- 돼 네, 또. 네. 정제는 계속 들어오고 또 한 5년씩 먹고 살아. 어. 그러다가 결국은 딱 끊겼어요. 네. 이제. 그래서 끊겨서 이제 주부로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것이지. 네. 근데 이제 50이 다 돼서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이제 이때까지 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걸 이제 하려니까 이게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전 되어 와가지고 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여기서 또 새로운 걸 도모한다는 게. 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럼 뭐 하고 싶으시냐 했더니 진짜 완전 엉뚱한 네.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용신은 편제인데 이걸 네. 쓰지 못하고 네. 정제로만 살아오니까 이게 여기서 네. 이제 안착이 갈등이 이 연착륙이 안 되는 거야 그 직업에. 네. 그래서 참이 또 다시 한번 그 이 용신의 네. 음량에 대해서 네. 얼마 전에 또 한번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참. 그것도 정제가 투간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요. 근데도 뭐
정제 같은 삶을 사는데 네. 항상 편제를 추구하고 음양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주네요. 갑자기 제 후배 그 원국이 되게 궁금해지는 후배가 있는데 그 네. 친구가 서울대에서 여자 후배인데 천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와. 근데 갑자기 얘가 미술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다시 미대를 전공을 해요. 그러더니 네. 졸업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얘가 또 가수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홍대에서 통기타 치면서 홍대에서 실제로 공연하면서 가수를 해요. 네. 근데 얘가 또 그러니까 무슨 직장인 연극인 뭐 이걸 하다가 배우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연극인이 된 후배가 있어요. 네. 아, 화려하다. 예, 근데 걔는 그림도 진짜 잘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터닝을 전혀 물론 다 같은 예술 계통이긴 하지만 진짜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도 사실 천문학도 좀 약간 판타지한 과정이고 다 예술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분은 진짜 전혀 맥락이 없어. 선생님 좀 그러셨잖아요. 네. 문이과를 넘나들고. 아니 난 나도 놀아봤자 결국은 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그것도 갑자기 명리학 하셨잖아요. 뭐 그런 정도. 근데 그런 인생도 아니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재밌게. 사주 내에서 뭐 용신을 찾잖아요. 어쨌든 그 이제 지장간에 암장돼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 음양뿐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몰래 숨어 있어야 드러나면 이제 망가지고 뭐 암장돼 있는 지장간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행운용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주 원국에 없으면 운에서 이제 그 용신의 기운들을 이제 만날 때 행운용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용신의 기준을 저는 딱 한 가지 정도로 이제 항상 머릿속에 정리해 놓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그럼 분명히 용신을 지니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신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신장 같은 게 내 팔자에 딱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아리까리할 수는 있어도 뭐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최선도 있지만 차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최선만이 용신이냐 또 아닌 것 같고요. 차선책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방법은 여러 가지죠. 네. 근데 이제 용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주 보다 보면 이제 내방객들 오시면 용신 딱 그래서 용신 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떤 관념을 좀 가지고서 이거 사주를 접근하시냐면 자기가 거부가 다 되진 줄 아세요. 나 용신 들어왔으니 대운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말 뭐든 다 잘 되고 뭐 맞아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절대 안 되지 절대. 예. 나 용신은 들어왔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니까 용신 찾는 게 더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자기 용신 대운이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자기가 꿈속에서 사모하는 네. 연예인이 그런 게 네.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김혜수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겠어요. 네. 용신을 그렇게 대접해야지. 네. 내 들어왔으니까 난 이제. 네. 이 사람 이 용신이 나 시중 들어주는 줄 알고. 막. 그렇죠. 김혜수 씨가 그럴 리가 없죠. 네.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네. 그 전보다는 훨씬 높은 그 단계의 삶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뭐 무슨 지나가다가 지갑 준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속물적인 판단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용신이 그래도 이제 온전한 용신이 운이나 이런 데 들어왔는데 너무 그것과 충하는 세력이 강해서 왕자 충세 세자발이 됐을 때 용신이 무력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한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바로 내 용신을 이 저격하고 있는 귀신을 또 태클을 하는 것은 한신이거든요. 이럴 때는 용신을 못 쓰게 되더라도 한신이 굉장히 유력한 용신의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신약한 경우가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극신약에서 비겁이 용신이지만 이 비견이 힘을 빙다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뭐 퍼포먼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아내리라 급급하니까 워낙 이렇게 이제 목의 세력이 강고해서 근데 오히려 금이 들어왔을 때
한신이 들어왔을 때 네. 오히려 뭐랄까 몸이 가볍고 네. 뭐라도 좀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되고 왜냐면 연애도 이제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태클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가 그러니까 갑자기 연애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정지됐어. 지금 연애 못 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그 연봉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두 가지 재성을 모두 가지실 수는 없어요. 연봉과 여기서 그 연애를 몸으로 함께 하실 수는 증명해 없어요.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너 결혼했으니까 서울대 못 간다고. 네. 보복이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싫어.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신을 잘 네.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자세다. 그래서 아까 뭐 네. 우리 저기 지선 지선 선생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네. 맞아요. 살아있는 한 네. 죽으라는 법은 없어. 네. 꼭 자기 편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저희 또 그런 걸 더듬어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어쨌든 오행의 음양은 어찌 결정이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인데 네. 정말 천차만별이긴 해도 네. 좀 잘 살펴보다가 보면 한두 개씩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것도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신금이 용신이라면 경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될까요?라고 아, 했잖아요. 이건 네.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목으로 겁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겁재가 나의 용신일 때 아니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네네. 비견이 용신이라도 네. 네. 신금이 들어오고 급제가 들어오면요, 네. 그것도 용신입니다. 네. 그 네. 지지의 금은요. 아마 또 뭐 지지의 금이든지 뭐 식이든지 간에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르죠. 사실은 이건 약간 고급 항목에 속하는데 네. 내가 고급 비견이 질문을 용신인데 했나요, 아니 내가 비견이 용신인데 둘 다 기반이 안 된다고 쳤을 때 네. 네. 급제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좀 스케일과 규모가 좀 달라집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만큼 이제 뭐랄까 획득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폭도가 커질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사실상 좀 위험도도 좀 더 같이 네. 증가한다. 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비견이 용신인 사람이 급제 대운에서 발복하는 경우도 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대답이 응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간에 네. 놓쳐갖고 저 네. 마지막 말씀 이해를 못했는데 저 편집하면서 공부하는 걸로. 네. 선생님 저 용신 얘기 나와서 하나 질문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 토가 희신이에요. 네. 토가 희신인데 작년이 무술년이잖아요. 근데 수가 고립이에요. 수가 한신이긴 한데 그럼 희신이 들어와서 좋긴 하지만 수를 좀 공격하니까 수의 오행에 해당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그럼요. 생길 수 있죠. 그거는 뭐 용인신과 상관없이 그거는 네. 당연히 이제 하나가 고립이 된다는 거는 네. 그 자체부터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네. 고립 용신부터 지켜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자, 궁금한 돈과 게 건강이 있는데 뭐부터 챙길래요? 건강. 건강을 먼저 챙겨야죠. 돈을 포기하고. 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아니 그냥 확 쓰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시끄럽다고 꺼져라 그랬어.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런 사람 그냥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건강을 잃는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이 또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돈 있으면 뭐. 네. 또 하나 그러면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네. 기해년이면 토가 희신이고 수가 한신이지만 이게 절각이 되잖아요. 절각이 그렇죠. 되니까 토극수가 되니까 네. 그러면 또 수가 그렇게 되면 공격을 받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 저 이런 수준의 질문을 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운을 볼 때, 네. 대운이나 세운을 볼 때 네. 한 글자만 들어오지 않잖아요. 같이 네. 글자가 들어오니까요. 들어옵니다. 네. 네. 정강과 지지가. 네. 물론 이것을 소운으로 쪼개서 전반 운년, 후반 운년으로 보지만 네. 소운으로 쪼개기 전에 개두와 절각부터 꼭 먼저 네. 파악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용신은 내가 무토가 용신이라고 써 좋아했는데 네. 무인 대운이야. 네. 그럼 이거는 절각이 된 겁니다. 네. 이 무토가 사실상
갈기갈기 찢어져 발기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할 게 못 돼요. 이럴 때는 진짜 많은 못 박을 때도 조심조심 박아야 되고 막 박다가 지 손가락 찢고 막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이 뭐 저는 병화가 용신인데 왜 병신년에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았다. 그러면 그게 같이 오는 게 이제 병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병신으로 오는 경우도 술로 있고 올 근데 때도 병술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냥 무조건 병화 그 자체만 딱 생각하면 용신이니까 좋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오나 병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탁 이렇게 받쳐주면서 와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좀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자체만 놓고 좀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병화가 용신인데 병자나 뭐 병신이 왔다고 쳐더라도 그 세운에서 또 만약에 그것을 또 극하거나 또 그것을 신금이나 자수를 막아주는 것이 또 들어오면은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근데 그냥 하나만 들어오면 우리는 일단 이성을 읽잖아요. 네, 뭐. 맞아요. 와 드디어 병화가 들어왔다 막 이제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죽돌이 보고 싶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떤 책에서는 그 대우는 조우를 위주로 좀 보고 세우는 연우는 이제 억부를 위주로 판단을 해서 봐라.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체적인 대우는 계절의 향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운 같은 경우에는 억부 그러니까 더 해주느냐 좀 그 감해주느냐를 좀 위주로 보는 그게 조금 저는 더 타당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빠빠빠빠. 반론해 주시죠.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네. 끝이에요? 아 이거 저는 치고받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뭐 악착 같은 억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한 질문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가 될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어가지고요. 네. 질문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못하겠는데요. 어, 이 질문이 굉장히 굉장히 수준 높은 네.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인데 추가 질문도 있어요. 중요한- 네, 이분이 추가 질문을 또 달아주셨어요. 읽어봐 주시죠. 네. 지금 여기님의 경우 무신일주인데 월주가 기미, 시주가 신유. 네.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해서 쓸모가 없고 네. 시주가 신유인데 을목이나 묘목은 시주를 충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 을목과 묘목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월주 미토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충미충으로 깨진 상태인데다 시주의 신금 유금도 호시탐탐 을목을 쳐내고 있네요. 네. 분명히 대본을 쓸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지금 약간 마탱이 간 거. 이 명식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님이 김이월, 무신일, 신유씨입니다. 역시 무신일주 분이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좀 어디 알아듣겠지만 가서 좀 이렇게 좀 티가 나죠. 제가 꼭 굳이 무신일주라서 하나만 아니고요. 비범한 면이 좀 있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못 참겠네요. 네. 질문이 시주가 신유인데 을목과 묘목은 시주를 충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을목과 묘목도 쓸모가 없는지. 지금 사실 이제 이 을목이 문제인데요. 네. 이 을목 미중 을목이 충미충으로 해서 지장간에서 금이 심하게 갔습니다. 네. 이 지장간의 충은 그냥 일반 글자의 충은 뭐 금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장간의 충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금이 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글자가 천간이나 지지에 드러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을목이. 네. 그럼 뭐 충미충을 하든 진술충을 하든 안에 지장간의 글자는 흔들리지 않은데 이 경우는 을목이 지장간에만 있고 지장간 안에서 충미충을 통해서 시간의 금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는 거의 이런 경우 이제 옛날 책에 보면 이제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용신을 쓰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묘목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네. 물론 이제 묘목이 신금, 유금이 있는 간데 가서 이제 묘충을 하기 때문에 네. 묘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왕자 충세 세자발 이론이 들어서 또 이 묘목도 힘이 없는 듯하지만 네. 묘목은 신금과 지지 암합을 하거든요. 네. 암합을 하기 때문에 묘충의 어떤 이 그 파괴력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비켜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묘목은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묘목이 들어가는 대운이나 네. 그 세운에서 한번 좀 섬세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네. 예. 그러니까 뭐 미토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제 만약에 목을 좋은 쪽으로 이제 활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미토하고 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이제 유금이나 신금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 미토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토도 있네요. 네, 미토가 있어서. 묘미토 한목다니까 뭐 묘목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네. 요 경우는 이제 인목이 좀 문제가 경우가 될것 같아요. 되는데 네. 인목의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힘이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신금 네, 유금이 신금 유금이 완강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두 글자가 미토 자수가 그렇게 그 인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지금 첫 번째 질문 가지고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작전을 짠 것은 이 첫 번째 질문을 15분 정도에 네. 끊고 네. 뒤에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PD가 무능하면 작전이 어긋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돌이님이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공장의 공돌이가 아니고요. 네. 불교에서 공돌이 할 때 그 공인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크게 오해할 뻔했네요. 네, 예,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제목이 오행의 기운을 쓴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거 진짜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계속 사연을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드리고 막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왔던 질문입니다. 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질문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방송을 듣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화의 기운이 넘치니 화의 기운, 컴퓨터, 영상 등등을 써줘야 한다. 화의 기운이 부족하니 화의 기운을 사용해서 화의 기운을 끌어와야 한다. 네. 기운을 뺄 때도 기운을 보탤 때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네. 화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넘치는 기운을 빼기 위해 화 기운을 사용한다는 것이라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은 쓰면 안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화 기운이 넘치건 부족하건 없건 간에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만사형통하라는 것이라면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방송을 잘못 듣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명리하기 어렵네요. 알려주세요. 유유 하셨고요. 추신으로 참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송에서 헬스는 금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요가는 오행 중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하하 하셨습니다. 예, 이거 참 많이 이거 저희 심화반 지금 그 스터디 하는 분들도 아직도 이거를 헷갈려 하세요. 근데 여기에 질문 하나 더 붙여서 같이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긍정태리님이 카페에 남겨주신 네. 질문도 사실상 내용은 같은 궤에 있어서 예, 갑자기 진행을 하시네요. 예. 이어서 읽을까요? 저희 그러면? 긍정태리님 되게 낯이 익으시죠? 네. 예, 그때 그 사진 네.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어린 왕자 그림. 네. 예, 긍정태리님이 연결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원국을 보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 네. 예, 비슷한 맥락에 있죠.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라자명 방송을 듣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도 좋다고 하셔서 기초 질문 드려봅니다. 자신의 원국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뭐가 부족하고 넘치는지 알게 되는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라자명에서 듣는 건 부족함과 넘침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해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무식상인데 네. 재성이 많아서 원국상으로 식상생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식상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라자명에서 말씀하시는 식상을 쓰는 일을 해요. 네. 손발 움직이기, 소규모 사람들과 밥 먹기, 외국어 소리내어 배우기 등등. 네.
그리고 라자명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식상이 많은 것 같아 그 특유의 식신의 낙천적 에너지를 느끼려고 라자명을 들어요. 이런 식으로 무비겁, 무식상, 무재성, 무관성, 무인성 분들이 현실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없는 걸 보완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모카토 금수가 오행이 없을 때도 어떻게 보완할지, 너무 넘치면 어떻게 빼야 할지 등등도요. 네. 라자명의 실용적인 팁에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멘트들이 라자명의 트레이드 마크 및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아유 훈훈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네. 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너무 이렇게 일찍 되게 일어나셔가지고. 일찍 일어난 것도 있는데다가 감기약 기운도 남아 있는데 네. 이렇게 막 어려운 학습적인 부분 네. 죽돌아 어딨니? 야 네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없어 보인다. 빨리 와라. 네, 답변을 응답을 해주시죠. 네. 있는 걸 써서 없애는 거, 네. 없는 걸 끌어다 쓰는 거.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저는 이걸 직업적으로 좀 분류해서 구별해서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농구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선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네. 좋아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PD님이 야구 좋아하시듯이 네네. 근데 야구 선수가 되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취미로 쓰는 거죠. 즐겨서 눈으로 보고. 아 나한테 야구가 필요한데. 네. 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걸 좋아하긴 하지만 추구하긴 하지만 그게 내 일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나의 네네. 삶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구별을 좀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화의 기운이 넘쳐나서 화의 기운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업도 아예 그 길로 가버리는 거고.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사주의 화기가 부족한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필요한 경우에는 네. 그런 거를 좀 취미로 삼는 경우나 어. 그런 자꾸 방향을 좋아하거나 선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머리가 이제 더 네, 복잡해지고 네. 있어요. 더 복잡해진대요. 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요. 이걸 서양의 이른바 네. 서양식 사고로 접근하면요.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근데 우리가 원래 얘기했잖아요. 동양은 서양의 그 사유 체계가 다르다라는 네. 거. 네. 네. 너무 넘치는 것은 아주 많은 게 아니고 네. 없는 거다. 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왜 같은 걸 가지고 다른 상황인데 왜 같은 얘기를 해?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가령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은 네. 과도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네. 이제 전환까지는 아니고. 네. 네. 선생님 수로 하시죠. 선생님 수로 아니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네. 이건 이제 방금 그 우리 저기 그 지 선생님이 하신 말에 이어서는데 얘가 마침 직업이 배우야. 조명을 받고 네. 하는 네. 거예요. 그것도 무명 배우예요. 네. 네. 그럼 저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과다한 화를 네. 그 불을 받는 직업 속에서 네. 해소하니까요. 네. 네네. 해소하니까요. 네네. 이런 경우가 있는 기운을 긍정적으로 스스 없애는 경우가 됩니다. 네. 네. 제가 비겁이 과다한 사람한테 네. 네. 그냥 직장인이에요. 네. 비겁은 과다한데 직장인이야. 네. 네. 직장 적응 안 돼. 네. 근데 이분은 이미 독립하기는 이미 좀 많은 부분의 조건이나 네. 본인도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직장은 마음에 안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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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칩시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저는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로 본질적인 것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네. 네. 그러면 그 과다한 비급의 기운을 네.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네. 몸을 쓰는 겁니다. 네. 네. 땀을 흘리고 막 네. 잡념이 사라질 때까지. 네. 그러면 일단 집에 가서 푹 자겠죠. 네. 그럼 다음 날 집에 네. 그래 뭐 네.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하자. 네. 왜 힘이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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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힘이 없으니까. 네.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찌 보면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같은 얘기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만약에 근데 거꾸로 비급이 용신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네. 네.
비급이 용신인 경우는 전황이 아닌 다음에야는 네. 다 비급이 거의 약한 신약인 일간이 네. 약한 네. 비급이 없는 경우 없거나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자 그럼 비급의 용신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비급을 용신을 쓴다는 어떤 의미인가? 답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급이 과다한 사람하고. 네. 예.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비급이 본인은 그게 안 되는데 막 독자성과 독립성이 결여돼 있을 수도 있고 의존성이 강할 수도 네. 있고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일을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자신을 지향하는 쪽으로 네.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조건은 안 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비급이 용신인 신약한 사람이 이미 그런 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네. 예. 직업적인 네. 직업적인 네. 것이든지 네. 성향상의 네. 것이든지 네, 네. 다만 제가 몸쓰는 것만 싫어하는 거는 네. 어쩔 수 없고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고무 찬장 격려를 해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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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나는 그냥 그런 부분은 뭐 자신도 없고 겁도 많이 나고 필요한데. 필요한데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이 용신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럴 때는 갑자기 그렇다고 그렇게 이미 3, 40년 네. 틀이 잡힌 사람한테 네. 갑자기 회사 사표 쓰지고 네. 네. 나랑 일하자. 나서 독립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장난이죠. 네. 그러면 그 조건에서 이 사람이 비급을 가장 네. 그 생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네. 네. 오행적인 차원에서 십신적인 차원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답은 그때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왜 과다한 것을 빼는 것에 대한 답하고 없는 네. 것을 추구하는 것에 답이 똑같아요. 네. 그게 동양의 사유입니다.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굳이 이제 서구적 논리학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과다한 것은 아무래도 없는 이만 못하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과다한 것은 과다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오행이나 십신의 부정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네. 그 과다함으로 인해서 발현될 부정성을 억제하는 것이 저는 좋은 해법이라고 네. 봅니다. 네. 방법론적으로. 방론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식상이 과다하다. 네. 네. 그러면 이 식상이 과다한 것에 가장 부정적인 것은 크게 보면 게으르거나 네.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구설수에 네, 오르거나 음. 그럼 이걸 줄이는 거죠. 네. 꼭 필요한 말 아니면 네. 특히 타인에 관한 말은 네. 잘 하지 말자. 네. 자, 나 게으른데 네. 게으른데 적어도 이런 지적을 상급자한테 받을 내 책상은 깨끗이 치우자. 네. 집에 상은 막 네. 어지는 어떻고 뭐나 네. 그뭐 나 혼자 산다고 치면 누가 네. 뭐랄 사람은 네. 없으니까 최소한 회사 책상은 좀 깨끗하게 네. 치워서 이런 걸로는 지적을 받지 말자. 그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과다해서 부정성이 드러날 게 많은 것을 억제하는 것은 첫 번째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네. 다음에 없어서 네. 이걸 써야 되는 경우라면 그 오행이나 십신의 긍정적인 것을 끌어와야 됩니다. 네. 식상이 없다고 게으름을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끌어와도 되긴 해요. 근데 끌어도 되긴 해요. 그렇죠. 막 어질라 그러고 아니, 치우지 말라 아니 그러잖아요. 게으름이 필요한 사람도 네. 있으니까요. 네. 어떤 경우에는 그렇구나. 너무 막 왜 그 일 중독자들 있잖아요. 막 끊임없이 계속 네. 문제 의식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을 조직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 좀 게을러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나쁜 상사가 그거란 습니까?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상사. 그 밑에 사람 주고 차린 사람은 게을러져야 돼. 네. 제가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뭐 각자 일은 좀 알아서 하겠지. 네. 이런 게으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고 네. 이제 용신의 차원에서 없어서 땡길 때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것을 네.
땡겨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 단순한 건데 예를 들어 정화일간이에요. 네. 정화일간인데 전데요. 네. 극신약이어가지고 수 과다고 막 전데. 빵점이야. 빵점이야. 근데 빵점까지는 아니죠. 수영이 수잖아요. 어. 그러면 수영을 해요 말아요. 아. 이런 거. 네. 그런 걸 보는. 그건 이제 수가 가다해서 그 이제 거의 빵점의 극신약이면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빵점의 극신약이니까 뭐 예를 들으셨는데 정화일주니까 오히려 그건 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전화. 그러니까 전황이 아니라면 전황이 아니라면. 전황이 아니라면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전황이 아니라면 아니고 그런 경우라면 네.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극신약하다면 그러니까 일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겠어요? 정화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수의 기운을 빼면서 수의 기운을 슬기시키면서 네. 목을 살려주는 네. 목, 그 중에서도 목에. 간목, 인목이다 이거야. 목으로 하를.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신약해도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신약이 네. 있고 네. 저처럼 자기를 지키기가 힘든 신약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중간에 있는 네. 관성이 강해서 신약이 되는 경우에는 네. 네. 그 중간에 있는 인성이 굉장히 희신이지만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단 네. 말이죠. 그 네. 용신의 네. 네. 모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의 기운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없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높은데 빵점이죠. 없으니까 빵점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성인 목인성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인성이 뭐겠습니까? 네. 책을 가까이 하는 네. 거죠. 네. 사유의 체계를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추구하는 겁니다. 네. 근데 수영 뭐 이런 게 되겠어요? 안 되지. 네. 그건 억제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슬기를 왜 누르려면 누를 주체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누를 주체에 힘이 없으니 네. 그냥 힘을 빼게 하는 것, 수의 힘을 귀신인 수의 힘을 빼게 하는 것은 목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네.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네. 화의 기운을 네. 이제 나아바레가 정리됐을 때 네. 접니다 하고 명함 나눠줘야지. 네. 나아바레 정리됐는데 어느 뒷골목에서 얻어맞을지도 모르는데 네. 명함 나눠주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이것도 이제 정말 참 공식처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근데 없네요. 이게 다 공식에 내가 말하는 게. 근데 네. 이게 뭐 수의 기운이 있고 정화일주가 있고 해가지고 수영을 해요 말아요. 사실은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여기 지금 방송에서 헬스는 금. 이 다 저희들이 궁금한 게 아 이런 좋아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헬스는 금에 해당합니다. 네. 실제로 금이 용신인 사람이 네. 헬스를 하면요. 네. 운동빨이 네, 운동발이 예. 진짜 잘 붙어요. 각 잡히죠. 예, 완전히. 각이 네. 쫙쫙 네. 잡혀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네. 부러져서 못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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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버하다가 그러면 오버웍을 똑같은 해가지고 질문인데 금을 설계해야 되는 사람은 또 운동을 헬스를 해요 말아요. 이런 게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수영을 한다 그러면 강원 선생님이 저는 아까 답을 주셨다고 봐요. 어차피 목 인성이니까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라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영을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변까지 나는 다 마스터해서 공부 이거를 좀 탐구하는 어떤 형태로 간다면 수영 자체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간혹 네. 저희 사연 이제 네. 소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법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뭐 수영이냐 헬스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뭐 수영을 해도 그냥 재미로 뭐 해가지고 뭐 예. 사주에서 물숫자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예. 왜 예전에 뭐 좋은지. 애기들도 경쟁에 좀 노출돼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애들한테 네. 수영을 권해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거 뭐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 그렇죠. 뭐 같이 이렇게 하는 운동을 경쟁할 수 있는 한다든지. 거라서 그러니까 이 수영이라는 하나의 운동을 가지고서도 네. 여러 많은, 가지로 네. 각 의미가 가능합니다. 접근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군맹상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고 코끼리를 평가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코를 만진 사람하고 네. 다리를 만진 사람하고 꼬리를 배를 만진 사람은 이제 다 다르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코끼리는 그 어느 한 부분도 아니고 그 전체의 총합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다. 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행동도 어떤 하나의 부분의 총합이 전체가 절대 아니다라는 네. 거. 네.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래도 그러면 너무 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래. 그런데 이제 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의 운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 요가는 기본적으로 오행으로 따지면 토의 운동으로 본다. 뭐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가는 단순히 몸의 근육 운동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호흡과 명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토의 운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상이라서 명상- 연관돼서 수라고 또 하는 이제 네. 보통 이제 명상 그러면 헷갈려하셔. 그 저는 이런 요가나 오행은 주로 이제 토나 화로만 보거든요. 아, 예. 네. 카페 댓글로는 요가는 수이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네. 정적인 느낌 때문에 또 네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주로 화나 토로 음. 종교를 아.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종교, 정신세계 네. 뭐 이런 것들. 제 생각에는 이번 방송에 나가고 나면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다 하시는 분이 극소수 있고 네. 저나 죽돌 정도에서 따라오시던 분들이 뭐야? 야 됐어 안해 뭐 어려워. 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오행의 성격을 너무 완벽하게 파악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오행을 하면 이게 일단 안 되면요 네. 좋은 것만 쓰면 돼요. 네. 많든 적든 모자라든 예. 필요하든. 그 교육 시스템이 저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거든요. 음. 5개 답. 중에 하나만 틀려 있고 네. 막 이런 맞아, 걸 맞아. 맞추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을 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 있는 게요. 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을 어쨌든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이 접근 방법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수영 딱 이렇게 해서 그럼 난 절대 수영을 하지 말아야 돼라고 접근하면 사주는 이 사람의 한계를 규정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영을 하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사실 이런 접근 진짜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진짜 큰 걸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요. 제가 수가 이제 기구신이니까 수영을 안 해요. 네. 배운 적도 없고. 네. 근데 저 인성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사실 관성보다. 음. 근데 수영 거기다가 건강용신은 또 네. 수에 가까워요. 네, 네,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네. 학습을 하는 거죠. 네. 뭐 경쟁을 하고 막 그게 취미생활로 아니라, 이게 네. 아니고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확 온 예. 거예요 지금. 네. 근데 확 가령 저 왔는데. 같은 경우는 수가 이제 완전 기구신인데 네, 네. 저는 어릴 때 수영부터 부산 출신이고 해서 네. 수영을 굉장히 잘했고 네. 막 미친 듯이 했어요. 축구도 잘하시고. 예. 어. 그러다가 제가 물에 빠져서 거의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진짜 사망했어요. 그냥 예. 의식을 잃었어. 그렇죠. 예. 그 제가 웬 수평선을 가로지른다고 혼자서 막 네. 저 멀리 나가서 네, 네. 가로로 지르다가 네. 다리 쥐가 나가지고 뭐 음. 비명도 못 질러보고 그냥 네. 빠져 죽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적이 네. 있어요. 네, 비인이 나타나서 아. 배가 왜 지나가죠 그때? 네. 아니 배가 지나간 게 아니고요. 네. 그 고등학교 수영부 네. 학생들이 이제 전주 훈련을 와가지고 아. 수십 명이 이제 이렇게 네.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네. 헤엄치면서 가는데 네. 한 사람이 다리에 내가 걸린 거예요. 그 와 사람 진짜 얼- 귀인 우와.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나 진짜 놀랬겠어 그 네. 사람은. 제 귀인이 진짜 와. 그래가지고 네. 와. 그 얘가 막 으악 했겠지. 왜냐면 시체인 줄 이제 알고. 왜냐면 우리 운동할 때 전부 딱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뛰어가듯이 수영부들도 그렇게 수영을 해 갔을 거 아니에요. 대열을 맞춰서 네. 가다가 한 사람 다리에 이제 내가 네. 이제 빠져 쭉 난 이제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이제 물 밑으로 떨어지는데 다리에 걸린 거예요. 네. 유보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 만약 한 명이었으면 날 구조를 못했겠지. 네. 네. 근데 한 뭐 10명쯤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네. 물 밑으로 들어가지고 날 끄집어냈는데 네. 나는 그때도 의식을 못 차렸고 그래서 거기서 그 해안까지가 거의 뭐 한 700~800m 정도 네. 멀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분들이 나를 이제 어. 그 네. 질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네, 무태다가. 네. 무트 나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뭐 이런 도중에 내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어. 와.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도대체 몇 그러니까 번째 몇 번을 어. 죽었다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자마자 욕 졸라 맞고 깨어나자마자 또 맞고요. 뭘 믿고 이 새끼야 니가 혼자 바다 한가운데가 죽어라 자식들 새끼야 이러면서 완전 막 아 이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는 바다 근처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안 어. 되고 또 풀장에 가서 해도 자꾸 쥐가 나. 네. 내 키보다 좀만 높아지면 네. 뛰고 나면 쥐가 나는 거예요. 네. 풀장에서도. 네, 네. 아 이거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아무리 몸을 풀고 음. 뛰고 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의 트라우마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네요.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네. 그 사주를 보고 네. 사를 보고 난 뒤에 네. 참 별의 별것까지 네. 팔자대로 다 내 삶을 규정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사건 수영 중이 때 수영 사건이 있기 전에는 네. 솔직히 제가 정신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냥 막 늘 운동하고 네. 막 공 차고 공 차고 내기 야구하고 네. 막 그때는 슬림하셨겠는데. 네. 그렇죠. 뭐 그러고 하여튼 늘 돌아다니면서 고스톱도 이제 치셨잖아요. 뭐 그러고 그렇죠. 이제 내기. 고스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렇게 그 도리 짚고 땡기. 전문 용어 등장하는. 어. 네. 네,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굉장히 인문적인 애를 변모하게 됩니다. 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를 쓰게 됩니다. 네. 다른 수를. 근데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긍정태리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다시 가시는 건가요? 네. 네, 연결해서. 반쯤은 대답이 됐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 게 이제 무비겁, 무식상, 무재성. 예, 맞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걸 좀 간략하게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네. 자, 이 이제 무비겁의 경우는 그것이 용의신임을 떠나가지고 네. 내가 비겁이 없거나 약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겁을 갖춰주는 게 좋아요. 네. 네. 뭐든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일단 네. 좋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비겁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자존심입니다. 독립. 예, 자기를 일단 자기를 자존감. 네. 자신감과 자존감. 네. 이 두 개는 다릅니다. 네. 네. 자신감은 할 수 있다라는 태도고요. 네. 자존감은 실패하더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네. 말합니다. 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고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저는 우리가 한 명의 그 독자적인 인간이 세상을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자신감과 자존감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걸 잃으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식상의 경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요. 창조적인 탐구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사유하려는 정신, 끊임없이 질문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이게 무식상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네. 이제 키워드고요. 네. 이제 무재성이 가져야 될 것은 네트워킹에 대한 관계. 이른바 관계 설정에 대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하는 경우가 뭐 완전히 화제성이면 인스타그램 해라. 네. 네. 뭐 수재성이면은 네. 저기 뭐야 그 페이스북 해라. 네.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먼 해외하고 뭐 많은 아니요. 인스타그램 주로 이제 사진 사진 많이 네. 하니까. 페이스북은 이야기를 하나요? 재성은 물론 페이스북에도 사진 쓸 수 있지만 네. 아무튼 이제 스토리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네트워킹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어떤 그 궁극적인 행복 내지는 또 실질적인 성과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강화해라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무식상인데 이제 뭐 해중에 무토가 있긴 해요. 저는 정화일주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네. 정말 진짜 무식상의 전형적인 키도 너무 작고 네. 허관날 아프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운을 지나갈 때 제가 그 11세에서부터 21세에 상관대운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술대운을 지나갔는데 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제가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약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제 우리 학교에 보면 육상부가 있었는데 네. 매일 한두 시간씩 계속 거기 가서 걔네들을 뛰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대리만족. 예, 대리만족이고 저는 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빠져서 봐요. 막 네. 축구든 뭐 TV 주로. 네.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나보다 월등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자꾸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에너지나 기운들을 자꾸 느끼면 굉장히 좀 시원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것과 또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구별은 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 강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비겁, 식상, 재성까지 해주셨는데 네. 이게 본인에게 거의 없는 기운의 케이스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처럼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 보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둘러서 네.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본인한테 전혀 없으니까. 힘들죠. 근데 네.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부딪혀서 그것을 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20대나 한 30대 초반 정도면 뭐 모르겠는데. 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하나요? 예, 저기 그 문지방 넘을 힘이 있을 때까지는 네. 네. 연애하신다면서요? 밥숟갈 들 힘이 있을 때까지는 연애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연애는 그게 하나다라는 얘기고 사람이 너무 깔때기야. 모든 걸 그쪽으로 몰고 갔거든. 네. 근데 일단 이게 기신에 해당해도 좀 무식상이면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없는 것 네. 귀신이라고 해서 그것이 네. 내 적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없는데도 귀신인 경우도 있을 수는 네. 있죠. 네.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또 만약 기구신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어느 정도는 네. 채워야죠. 네. 그래서 제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식상이 귀신인데 네. 그림을 그리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리거든요. 취미로. 그 우리 그런 뭐 적정한 긴장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예 이 세상에 나의 경쟁 상대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하기가 사실 어렵듯이 뭔가 나를 이제 꼭 해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주적 요소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무관성과 무인성이 남았습니다. 네. 네. 무관성 사주가 사실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리더십 혹은 책임감인 겁니다. 책임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깊은 책임감. 한숨, 깊은 한숨과 어떤 사회적 일원으로서야. 네. 여기서 사회적 일원인 것은 작게는 잘게 쪼개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네. 뭐 혹은 뭐 동네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뭐 자기가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리더십이라는 게 꼭 수장의 자리에 네. 올라야만 네.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다 칩시다. 장이 됐어. 우리나라 네. 장이 됐어. 못하는 겁니다. 네. 왜? 평소에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 힘만 쓰려고 합니다. 네. 나 몰라? 뭐.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사주에서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네. 양인이라는 것에서 본래 뜻은 뭐냐면 황폭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거칠고 폭력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가 감당할 수 없는 관직을 차지했을 때를 양인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가 감당 못하는 걸 했으니까 자꾸 오바를 하는 거지. 네. 어. 자꾸 굴리만을 만드는 거지. 네. 들킬까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양인으로 보이는 것이지. 음. 양인의 본래 뜻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 리더십과 책임감에 대한 문제는 어릴 때부터 진짜 사회적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냥 잘 1등만 해. 1등 그냥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공화국 시대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 근데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재성은 저기 SNS 하면 되는데 네. 관성은 그래서 관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요. 네. 비겁부터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네. 인생은 더 어려워요. 엄마 좀만 일찍 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 네. 시간이라도 좀 네. 챙기게. 근데 무관성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관성이 없다 그러면 뭘 하더라도 그래도 목표를 자격증을 좀 따는 걸로 목표를 그냥 안 근데 써먹어도 이 말씀을 제가 4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네. 뭐라도 하나 따라. 네. 근데 정말 안 되죠. 안 되지. 정말 안 돼요. 잘안 정말. 돼요. 네. 그러니까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험 공부는 시작해요. 시험 네. 치러를 안 가. 자격증이 진짜 뭐 중요한데 너무- 뭐 이렇게 되기도 네. 하고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그래서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무관성인 분들한테 제가 자격증을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거 써먹을 것도 아닌데 그거 뭐 뭐예요. 왜 시간 낭비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저는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집에 자격증 책이 네. 저 책도 좋아하잖아요. 네. 책은 또 막 네. 막 17년, 막 16년 출제 경향 막 이런.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고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약간 결과. 이것 자체가 사실상 자기의 어떤 아. 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안 그러고서는 그리고 자격증을 왜 따요? 네. 근데 이제 무인성의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네. 그 무인성의 키워드는 엄마한테 돈을 붙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먹었잖아 니 때문에 진짜 훌륭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생각했는데 아니 고생을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무인성의 키워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력 있는 네. 사유 체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도로를 하면 안 되고 네. 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아름다운 얘기 그거 아니에요? 자선? 아니요, 자선이 아니고 자선은 그 다음. 단계가. 네. 물론 이제 뭐 이게 무슨 어떤 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성의 가장 그 본질은 통찰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 통찰력은 그건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네. 통찰력이 아니고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걸 통해서 지속력 있는 자기의 그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네. 통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네. 말합니다. 네. 나이를 먹어가는 거 네. 똑같이.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무인성 사주분들이 네. 그 신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바로 한 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방에 확 이게 오는 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 방에 확 들어오면 이제 훅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있는 이제 것은 넘쳐나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인성 분들은 이게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깊은 사유를 통해서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른 사람들은 교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아예 내가 그거를 기르지 못해서 누군가의 신도가 적극적으로 되는 이제 경우에 양극단으로 좀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러다가 전혀 관계 없이 살다가 네. 제가 요양하면서 이렇게 명리학을 딱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마치 내가 한 20년 동안 네. 이미 내가 공부한 것처럼 네. 너무 쉽게 너무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인성이라서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또 무인성의 장점들이 이렇게
이렇게 백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어. 어떤 거든 또 채색이 잘 되는 이런 어.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그러면 무인성이었는데 네. 명량이 이렇게 확 왔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는 식상으로 이거를 네. 명의를 네. 계속 이어가시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도 수업이지만 그 막 이제 뒤풀이 하고 그렇죠. 막 MT 가고 막 그래서 제가 그죠? 강원은행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순차가 되게 잘 맞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음.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봄에 무토가 네. 봄, 여름, 가을을 지나가잖아요. 운명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고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 정도 나이에 식상으로 지금 계속 풀고 계신 거죠. 뭐 제자나 아니면 가리키는 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순차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름답다. 네. 부럽네요. 잘해 그래서 잘하라고요? 네. 저 뭐 이상도 어떻게 잘하냐 그만하려고 그랬잖아. 차마 그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성 이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턱에. 오히려 이제 인성 이렇게 좀 무인성 사주들은 자격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그냥 깊은 탐구,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굉장한 팁들이 자격증도 쏟아진 못 것 따요. 같아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 무인성. 아, 그래요? 아주 웃겠네요. 이상해 참 그 문수랑 인연이 없네. 네, 굉장히 유용한 팁들이 쏟아진 회였지 않나 합니다. 네. 저는 반은 알아들었고요. 반은 할랑말랑하고요. 반은 흘려보냈습니다. 뭐 과부하 걸려가지고 죽돌이 진짜 많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좀 제가 오늘 많이 깐족거렸잖아요.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이거 원래 죽돌이 하던 거거든요. 죽돌이 없으니까 이사를 제가 하게 되는데 그 이렇게 막 구박 받으니까 되게 슬프네요. 죽돌의 마음을 그러니까 좀 죽돌이 약간- 얼마나 참 그 훌륭한 인성을 가진지 알 수가 있지. 그렇죠. 그렇게 4년을 구박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돌아와라. 네, 결국 죽돌로 시작해서 죽돌로 끝나는. 맑고 해맑게 버티는 거 보면 맞아, 막 계속 그냥 웃으면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끼리. 안 들을 테니까. 네, 시즌 4부터 월요일, 금요일 주 2회 업로드되는 완전 부지런해진. 발음이 안 되네요. 라자명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특집으로 응답하라 라자명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질문이 이렇게 많은 팁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재료가 될 줄은 진작에 알았는데 초반에 사실은 질문을 요청을 드렸을 때 저희 시즌 1 때 질문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단계에서는 질문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질문을 또 답을 할 수 없는 게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모르는 영역을 네, 얘기해야 너무 되니까. 많고, 그랬는데 요쯤 되니까 이게 요런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느끼시죠? 예.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질문들로 1시간 더 응답하라 라자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해부터 임신일주 60갑자 30번째 일주입니다. 임신일주 반환점을 진행이 도는 거네요. 될 거고요. 태권 부인님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응답하라 라자명 함께 해주실 거고요. 첫 녹음 소감 한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 레슨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개인 레슨이 아니죠. 그럼 출연료는 없는 걸로. 2대1 레슨 받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사실 청취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수준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죠. 그리고 스터디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다행인 게 이거를 제가 알아듣고 있다는 게 너무 대견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여기 심화반이시네. 만약에 안 오셨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질문도 같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근데 너무 선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우리 태권 부인님이 막 이 콘솔을 막 하고 있어. 너가 이걸 왜 드냐 그래. 야, 이거 뭐 나선 PD 집으로 보냈어요. 집도 가까워요. 5분 거리에. 살짝 불안해지는데 대충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저에겐 편집권이 있으니까요. 어쨌건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녹음하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라자명 시즌 3에서 4로 넘어오면서 텀이 좀 있기도 했고 새롭게 채널이 열리면서 방송 참여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매번 저희가 프로그램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뭐 대표 일주 사연을 받아서 어쩌고 추가 사연을 받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저희가 방송 때마다 설명해 드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카페에 방송 참여 게시판에 참여 방법을 자세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공지죠. 예, 공지를 네. 남겨놨습니다. 단어가 생각해. 네. 예, 상세하게 공지를 작성해 뒀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예상보다 조금 길어진 응답하라 라자베어 첫 번째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